오늘장 미인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네, 하락장 랠리는 이제 끝물이다. 아니다. 당분간은 더 간다. 이렇게 설왕설래가 한창인 가운데서도 오늘장 일단은 코스피와 코스닥 잠시 쉬어가고 있습니다. 연속적인 상승을 마치고서 오늘은 1% 가까이 양시장 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바로 이런 때 새로운 종목들을 이때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도 시장에서 눈에 띄는 특징주 찾아서요. 저희가 대진표를 정성 들여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며봤으니까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그 전에 오늘도 늘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인호 전문가, 김영우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꾸려놓은 오늘의 대진표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입니다. 어제부터 로봇주들 심상치가 않더니 오늘장 불을 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무인공장 도입 소식에 여기저기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에 두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T-로보틱스 대 RS 오토메이션. 로봇 대결은 잠시 뒤 1라운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2라운드죠. 이번에는 건설 관련주들 묶어봤습니다. 먼저 HDC 현대산업개발, 올해 초에 일어났던 참사로 인해서 그동안 주가도 너무 내려왔고요. 최근 2분기 실적도 부진했습니다만 오늘 수주 소식을 전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자재주인 LX 하우시스, 이쪽도 사실 주가 하락이 너무나 큰데 이번에 내년도 실적 개선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상승하고 있는 오늘장입니다. 2라운드 건설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지 잠시 후 가려보시죠. 자, 그리고 이어서 3라운드입니다. 자, 먼저 에코프로 그룹의 환경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에코프로 HN이죠. 지난해 고점 대비 주가가 무려 5분의 1 토막이 나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내리나 싶었는데 최근 들어서 상승 탄력이 엄청납니다. 수백억 원의 공급 계약 소식부터 해서 주가 급등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자, 사실 이와 맞붙는 대동전자도 깊은 조정 끝에 주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3D 프린터 관련주로 거론되는 종목인데요. 최근 또 열기가 뜨거운 무상증자 이슈가 붙었습니다. 솟구치는 두 종목의 대결 3라운드에서 확인해 보시죠. 자, 그리고 이어서 4라운드입니다. 자, 먼저 올해 하락장 속에서도 방어주로서 잘 버텨준 보험주죠. 현대해상, 지금도 거의 고점 부근에서 주가 움직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그룹의 사업 구조를 재편하면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한화죠. 방산 사업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통합하고 한화 건설을 또 흡수합병한다는데 극단적 저평가를 벗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주가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대해상 대 한화의 승부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 4라운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연속적인 상승을 뒤로 하고 오늘 국내 증시는 잠시 좀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양시장 뚜렷하게 하락 중인 가운데서도 자, 1라운드 대결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요. T-로보틱스 대 RS 오토메이션, 로봇 관련주들의 대결이죠. 오늘장 로봇주들이 눈에 띄게 강합니다. 자, 그래서 로봇주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풀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삼성전자의 무인공장 추진 소식이 오늘장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7월에 태스크포스 팀을 일단 구성을 했답니다. 자, 거기에다가 2030년엔 주요 글로벌 생산 기지를 무인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당연히 이 로봇주들로 이렇게 눈길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로봇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오늘장인데, 자, 먼저 김영우 전문가님, 네. 로봇주들의 주가 흐름은 이제 이 정도 이슈라면 새로운 단계로 좀 도약할 수 있는 걸까요? 네, 로봇주들은 이제 예전에 처음에 부각이 됐을 때는 테마주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저는 이미 성장주라고 이미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성장주라고 한다면 미래의 실현이 가치가 만약에 될 것인가, 실현 가치 가능성 있는가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로봇들이 무조건 실현해야 돼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에 발 맞춰서 무인화 공장을 이제 지금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삼성전자와 엮였을 때 굉장히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와 처음에 로봇이 엮였을 때 특히 M&A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R&D 부분에서 로봇에 많이 투자를 하겠다 그런 네. 부분들이 생겼을 때 많이 상세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죠. 미래 먹거리 삼성전자에서는 로봇으로 가겠다니까 로봇 관련주들 매수세 엄청나게 붙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단독으로 이제 기사가 붙은 부분 때문에 굉장히 예. 오늘 매수세가 좋았고요. 네. 그리고 이전에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로봇 이전에 메타버스가 한번 붙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메타버스와 삼성이 붙었을 때도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정말 쉴 새 없이 갔었거든요. 무섭게 갔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시장 속에서 이런 이슈들이 한번 붙기 시작하면은 이 매수세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 그리고 연이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이제 로봇 이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펠러시 의장 같은 경우에 예. 지금 대만 방문 때문에 그렇죠. 한원 네. 의장 대만 간다니까 또 중국과의 관계 갈등 우려감 상당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이제 히트로 관련주들도 굉장히 상세가 좋았는데 네. 이런 것처럼 이 아침에 뉴스 플로우를 조금 체크를 해서 오늘 두 가지 키워드, 삼성에 대한 그런 공장 무인화, 그리고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인한 미중 갈등 이 부각이 되면서 히토류가 또 한 번 다시 상승할 수 있다. 그런 플로우를 체크를 하고 가시면 아침에 그래도 종목을 고르는데 좀 더 수월하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무인화 공장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지금 TF팀을 꾸렸습니다. TF팀을 꾸렸다면 2030년부터 무인화 공장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생산 공정을 100% 자동화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키워드가 굉장히 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재료가 굉장히 셉니다. 그렇다면 지금 생산 인력으로 쓰고 있는 그런 인력 비용들을 R&D 비용으로 늘리거나 아니면 시설 투자 확충 비용으로 늘린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한다고 봐요. 예. 네,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제 이 무인화 공장에 대해서 지금 삼성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이 기계적인 부분에서 예전에 이 LS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도 10년 전까지만 해도 네. 이 라인당 15명의 인원을 썼는데 지금은 딱 10분의 1로 줄여서 1.5명을 쓰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막상 해보니 효율성도 올라가고 그런 오류에 대한 그런 확률도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계들이 또 앞으로의 그 자동 공장화를 좀 빠르게 진행을 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인력난 때문입니다. 인력난이 지금 계속해서 심해지고 고령화 사회가 이어지면서 게다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고령화로 네, 이 사회 맞습니다.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변화가 아닌가 싶어요. 네, 제가 그래서 네. 로봇주들도 결국에는 테마주들이 아니라 성장주가 될 수밖에 네. 없고 아. 가치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것과 더해서 저는 메타버스도 같이 성장 가치주로서 도약을 당연히 할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만큼 지금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산업들이고 거기서 이제는 종목들을 추려내는 그런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추려내는 방법으로는 이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들이 이렇게 껴있는 그런 부분들,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와 뭔가 연구개발 이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그 계약적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유효한 뭔가 통계가 있었다면 오늘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 스마트 공장으로서 가는 데 있어서 이런 로봇주들도 함께 하는데 사실 오늘 전 자동화 공정 쪽을 더 세게 봤거든요. 네. 뭐 SP 시스템즈라든지 아니면 SM 코어 같은 그런 종목들을 좀 그렇죠. 봤는데 그런 종목보다는 오늘 로봇주들이 확실히 가더라고요. 전 그런 부분들을 해석을 해봤을 때 이미 로봇주들 안에는 세력들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그런 시장 속에서 명분이 확실히 있다. 그래서 오늘을 좀 틈타서 많이 올라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산업화 부분으로 갔을 때는 이제 감속기 부분도 이제 발달해야 되는데 네. 어제 이제 SPG 같은 경우도 오늘 상승세가 꽤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무거운 종목들도 이런 재료들이 굉장히 크게 나온다면 결국에는 이제 시장과 무관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즉 지금 같은 그런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고 네.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는 시장에서는 이런 재료들을 굉장히 잘 발견을 해야 되고 특히 뉴스들을 잘 발견해야 된다. 뉴스를 잘 발견을 해야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운영하는 그런 수익률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튼 정말 이 재료는 강력했고 앞으로도 이 삼성전자의 그런 무인화 시스템에 따라서 다른 기업들도 다 따라갈 거예요. 네.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영화 보시면은 다 이제 나중에 로봇이 지배하는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집에는 안 했으면 좋겠네요. 네, 집에는 되면 안 되겠지만 이 영화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점점 이 IT 부분과 제조업 부분들이 계속 협업을 하면 할수록 예. 산업화의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봤을 때 이 무인화의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 그에 따라서 수혜주들, 로봇주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제 자동화 공정을 맞는 그런 기업들 한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영호 전문가 의견 이렇습니다. 이제 로봇주들이 더 이상 테마주로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당당히 성장주로서 한몫을 하게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로봇주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가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실적이 잘 나오거나 대기업과의 협업이라는 이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 눈길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주들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엔 최인호 전문가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께서는 이제 로봇주들에 대해서 좀 약간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세상은 뭐든지 왜냐 생각에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 더 좋아지는 걸로? 자 일단은 삼성이 지금 무인 공장화를 일단은 한다고 추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했는데 그 삼성뿐이겠습니까? SK는 있겠습니까? 현대 어디 있겠습니까? 뭐 현대, 롯데, LG. 그렇죠. 대기업도 다 자 나서잖아요. 대기업이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 딱 하나입니다. 인력. 인력이고 노동력을 최소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원가 절감이 있는데 네. 사실 지금 법제화적인 부분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중대재해법이라든지 이게 왜냐하면 지금 산업화 시스템의 로봇이라는 말입니다. 네. 우리가 현대자동차를 가면 우리가 직접 거기에 있는 기술자들이 납땜을 하지 뭐 땜질을 하지 않는다, 용접을 하지 않습니다. 다 네. 기계가 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3D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더럽고 위험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쉽게 말하면 좀 추주운 일들 그런 네.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기계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산업화가 좀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크고 저는 중대재해관리법에 상당히 좀 초점을 크게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속 법이 앞으로 노동자 중심으로 해서 강화되면 위험한 일 같은 데서는 일단 기계라든지 사람이 아닌 일단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이 먼저 일단은 앞장서서 다 하기 때문에 화재 현장에서도 네. 요즘은 다들 이렇게 로봇이 대부분 가는 경우 되게 많아요. 최근에 뭐 안전 문제가 워낙에 네. 사회적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요. 예, 그렇죠. 애플 같은 건 테슬라부터 시작했고 지금 예. 첫 번째가 이제 인력 문제. 왜냐하면 계속 지금 인력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자동화 시스템으로 일단은 설립을 하게 되면 네. 일단은 원가 절감에 대한 상당히 어찌 보면 기업 측에서는 상당히 큰 부분이 일단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 대기업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사무 자동화 시스템 자체를 협업되어 있고 있는 하청 회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별로 그다지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봐지고요. 일단은 지금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다각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전에는 기계를 만들고 뭐 한다지만 지금은 이제 커피숍에서 커피도 만들고 무인 커피숍이 있고 그 안에서 또 이제 무인 기계가 커피를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봐야 돼요. 생활에서 많은 이제 밀접한 관계를 맞아야 때문에 산업화에서 이제 가정용 그다음에 서비스용으로 단계적으로 커져 나갈 거라 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집에서도 혼자 사시죠. 그러면 혼자 사시면 집에서 그냥 로봇가 네. 커피 가져올 수 있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을 겁니다. 근데 서빙 로봇가 실제로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에 중국에서 네. 팔고 있으니까 이제 집에서 쓸 수 있는 게요?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 식당 같은 데서 이제 서빙 로봇가 그 싼 거 50만 원 뿐이 안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다 중국산이래요. 대부분. 네. 그래서 그런 로봇 시설은 상당히 중국이 앞장서서 잘 만들어가고 있고서 우리는 좀 고급화된 전략으로 해서 좀 뭔가 좀 더 좋아져야 되겠죠. 한층. 그러니까 이 시장이 사실은 진입 장벽이 되게 가벼운 장벽이에요. 예. 되게 어렵지 않은 장벽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무튼 IT 산업과 소프트웨어와 함께 이제 기판 산업과 함께 동반성상 그러니까 성장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하나만 봐면 안 된다는 점. 고정 그게 제일 중요하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로봇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와 다르게 좀 더 이제는 로봇주들의 주가 상승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더 많이 체감이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 8강의 1라운드 바로 이 로봇주들의 대결이거든요. 자, RS 오토메이션 대 T 로보틱스입니다. 이 두 종목 간에서 그래서 더 나은 종목은 어떤 종목이 될까?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김명호 전문가님 두 네.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 가실까요? 저는 RS 오토메이션 골랐습니다. RS 오토메이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최인호 전문가께서는요? RS 오토메이션. 알겠습니다. 두 분이 바로 RS 오토메이션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 선택의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영호 전문가님. 네. 사실 로봇 관련주들이 구체적으로 종목마다 어떻게 결이 다른지 그거는 사실 잘 와닿지는 않거든요. 네네. 이 두 종목의 승부를 가르는 요소는 뭐였을까요? 저는 오늘 좀 거래대금 위주로 많이 봤는데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봤을 때 RS 오토메이션이 먼저 대장으로 치고 나가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 이전 전날에 거래대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다음날에 좀 등락률이 결정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RS 오토메이션이 좀 강하게 가는 만큼 내일도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다른 종목보다 높지 않나 이렇게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차트상 움직임으로도 60일평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60일 2평이 지지선이 다시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 RS 오토메이션의 그런 주가의 움직임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 자동화 장비 개발
생산에 주력을 하는 이제 기업이고 네. 그리고 국내 유일하게 이제 로봇 모션 제어 장치를 이제 제품군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독점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부각이 많이 되지 않을까. 독점적인 기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에 반해서 T 로보틱스도 좋은 기업이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이제 RS 오토메이션에 비해서는 그래도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저는 RS 오토메이션이 작년 실적을 비교를 해봤을 때 더 탄탄하다.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역시 실적이 하나의 가르는 기준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왕이면은 실적이 좀 나오는 종목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뭐 T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지금 물류 이송용 로봇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인데 네. 거의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6세대부터 11세대까지 그 로봇을 로봇 시스템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눈여겨 볼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이번 3분기나 4분기 하반기 때 수주 계약을 많이 따내서 실적을 서너라운드 한다면 T 로보틱스도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T 로보틱스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좀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 기준에 따라서는 이제 RS 오토메이션이 좀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일호 전문가님,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RS 오토메이션의 어떤 뭐 독점적 지위라든지 실적을 많이 평가해 주신 것 같은데 최일호 전문가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골라주셨을까요? 이 결이 좀 다르고요. 일단은 같은 업황이기 때문에 네. 차트를 보시면 동일합니다. 네. 흐름이 동일하기 시총도 때문에 비슷한 사이즈 아닙니까? 똑같은 사이즈고 하는데 T 로보틱스는 아까 말씀한 대로 커피 같은 거 이렇게 무인으로 기계가 뽑아주는 거 그게 바로 T 로보틱스가 하는 일이고 T 로보틱스는 공장 같은 데 보면 무거운 짐을 그러니까 이 집게의 힘이 1톤이에요, 1톤. 그러니까 이 무거운 짐을 사람이 이렇게 네. 아까 말씀드렸던 중대재해법 같은 근데 좀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네.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 T 로보틱스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화하는 데 상당히 좀 조언화되어 있고요. 예. 일단은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좀 결이 다르죠. 여기는 약간 에너지 세이브 장치라든지 에너지 저감이라든지 그쪽에 약간 기판 안에 그런 기판적인 부분 그런 걸 위주로 하는 좀 성향이 조금 다른 거라고 좀 보시면 예. 되고요. 이는 완성체를 만드는 회사가 T 로보틱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로 하면 무조건 만들어진 로봇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네. 뭐 자동화, 사업 그게 필요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부품 핵심 부분도 다 로봇 관련주기 때문에 다양하군요. 예, 그래서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한번 네. 체크하시면서 가시면 되고 저는 이것보다는 어저께 유일 로보틱스 오늘 상 쳐서 엄청나더라고요. 예, 찍고 내려왔는데 네. 아무튼 그렇게 대장주들이 사실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이게 성장이 있다면 진짜 성장주라고 우리가 말하는 네. 관심에서 이제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보다는 유일 로보틱스 같이 어제 1등을 못했어요. 뭐 어제 했으니까 뭐 연속을 할 수는 없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네. 종목들이 괜찮다고 봐지고요. 예. 이 두 종목 중에서 아무튼 결은 조금 다르지만 아무튼 RS 오토메이션이 저는 오히려 더 이 외형적인 성장성이 더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RS 오토메이션으로 두 분의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가 됐습니다. 그러면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골라주셨을까요?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입니다. 반대로 갔는데요. T-로보틱스가 60%를 득표하면서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RS 오토메이션은 40% 득표를 했고요. 그렇지만 두 전문가 의견이 일치가 됐기 때문에 4강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RS 오토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T-로보틱스 관련해서는 김영호 전문가께서 가격 전략 좀 잡아주실까요? T 로보틱스는 일단 8,600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시세가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모르겠는데 예. 이 부분은 이제 장 초반에 거래대금 보면서 좀 거래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T 로보틱스는 이제 8,600원에 좀 단기적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T-로보틱스 이 종목은 조금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 8,600원 잡아 주셨습니다. 4강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RS 오토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강 1라운드 마치고 2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2라운드 대결입니다. 건설 관련주들로 붙여보겠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과 함께 건자재죠? LX하우시스 올라와 있는데 두 종목 다 사실 주가 흐름이 지금까지 참 어려웠습니다. 이제 조금 솟구치는 모습인데 자, 과연 지금 시점에서 어떤 종목이 우세하다고 판단이 될까요? 두 종목의 승부 지금부터 가려보겠습니다. 자, 저희로 전문가님 둘 중에는 어떤 종목 가실까요? 저는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알겠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의 선택도 들어볼게요. 저도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다 의견이 또 HDC 현대산업개발로 일치가 됐습니다. 일단 이 종목이 4강으로 올라가게 됐네요. 자, 그러면 이야기 좀 더 들어볼게요. 최일호 전문가님,
네. HDC 현대산업개발 근데 신뢰를 좀 많이 잃지 않았습니까? 신뢰는 사실은 아니라고 네. 저는 이게 어찌 보면 그게 사람이 이불로 한 것도 네. 아니고 어찌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해갖고 일단은 좀 안타깝게 희생자가 나왔지만 네. 실제로 HDC 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에 있는 고척동 돔 네. 일본에서는 우리가 일본 야구장이 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얼마 예. 프로였습니까? 그 국내 유일하게 막 이렇게 만들어진 것부터 시작해서 이 어찌 보면 이게 민간이 주도하는 어찌 보면 다양한 어찌 보면 이게 파크라든지 뭐 이렇게 단일 규모의 그런 글을 잘 만듭니다. 그다음에 부산의 해운대 가면 마린시티라고 해서 뭐 네. 그 현대 산업개발서 만든 것도 있고 북한대교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토모 뭐 이렇게 뭐 우리가 말하는 여러 관련돼 있는 건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회사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현대의 그냥 금융회사라고 보시면 금융부동산 회사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결이 조금 현대건설하고 좀 결이 좀 다르다고 좀 봐지고요. 예. 하나의 어떤 뭐 있으면 계획적인 어떤 뭐 도시라든지 이런 그런 시스템을 잘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광주에서 이번에 사람도 많이 다치고 많이 이렇게 인명피해도 많이 했지만 예. 그것 때문에 약간 주가적인 부분이라든지 많이 내려갔죠. 좀 많이 내려갔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 지금 앞에 있는 성수대교도 동아건설 물에서도 똑같았어요. 네, 네, 상품까지 마찬가지고 건설이 업이라는 게 어찌 보면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좀 부득이하게 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리스크 좀 탈피를 하고 주가 올릴 때는 됐다라는 네, 판단이신 그렇죠. 거죠. 그리고 지금 사실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이렇게 조금씩 오르는 게 뭐냐면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인 네. 원희룡 장관님이 이제 그걸 하고 있어요. 이제 과열 지구를 이제 조금 줄인다고. 왜냐하면 그렇죠. 너무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완화시키는 법안을 하면서 그러면 완화가 되면 뭐겠습니까? 그럼 여러 가지 큰 대형 건설도 일어나겠죠. 그렇죠. 건설업들이 좀 화랑이 되고 좀 화랑처럼 올라오겠죠. 그런 부분에서 좀 오늘 약간 실효 효과도 좀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거 뭡니까 저게 의왕에 있는 고천 나루역에 있는 재개발 정비 사업 수주가 예. 1963억이니까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 수도권에서 일단은 했다는 점, 왜냐하면 과열지구에서 했다는 점, 그 부분도 어찌 보면 지금 정부 정책주와 관련된 이렇게 업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관심 있게 보면 지금 저점이에요. 네. 저점이라는 것은 내려가도 이렇게 많이 내려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광주에 새로 무너뜨리고 새로 지어드리고 다시 돈까지 준다고 현대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뭐 현대가 뭐 약속 어기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봤을 때도 현대에서 상당히 리스크도 크지만도 네. 그만큼 또 계속 평생을 건설업으로 이제 한국과 이제 국민과 함께 가야 될 상황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고액 투자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을 유심히 해서 한 1, 2년 정도 계속 이렇게 매집을 하면 상당히 큰 이익 구간까지 올라갈 거로 예상되기 예. 때문에 이런 건 오히려 고액 투자가 개인 투자가 중에서 고액 투자가들 장기로 가시는 분들 네. 포토 장기를 많이 담으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이 사실은 오히려 뭐 로봇 관련주라든지 지금 들어온 쪽보다는 더 좋다고 저는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영우 전문가님, 네. 마찬가지로 HDC 현대산업개발 가주셨는데, 네. 이렇게 뭐 건설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수주를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사실 뭐 건설도 그리고 건자재도 다 좋겠지만 건설이 조금 더 빨리 가겠다 이런 판단이실까요? 일단은 리스크적인 부분에서 이제 이전의 리스크들이 조금 주가에 많이 해소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워낙 많이 내렸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당연히 그런 리스크는 기업적인 부분에서 당연히 좋지는 않겠지만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주가의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서지 않았나 이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다고 이 LX 하우시스가 절대 안 좋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둘 다 뭐 수혜를 받겠죠. 네, 좋겠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확실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적은 부분들은 많아요. 건설주들 특히. 예. 그런 정책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승을 할 수는 있지만 부동산 전반적으로 지금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미분양 사태들이 이제 속출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시장에 안 맞는 좀 섹터다라고는 일단 보고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HDC는 조금 많이 저가로 내려왔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물론 냉정하게 말하면은 그런 기업에 개인적으로는 투자를 좀 하면은 좋지는 않겠지만 네.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택을 했고요. LX 하우시스 같은 경우 지금 인테리어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또 증가가 되면서 그 증가가 된다면 또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면 또 인테리어 쪽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시나리오로 하나를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코로나 이후로 지금 홈코노미라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어서 그렇죠. 홈 리모델링 시장은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 LX 하우시스의 그런 실적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도 점차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모두 괜찮지만 네, 저는 HDC 현대개발이 많이 내려왔다라고 네.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이 또 HDC 현대산업개발로 일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골라주셨을까요? 바로 확인해보죠. 자, 시청자의 선택입니다. 아, 역시 HDC 현대산업개발의 그 신뢰도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나 봐요. 44% 선박을 했지만 그 승자는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LX 하우시스로 갔습니다. 56% 득표를 했네요.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받긴 했지만 오늘 두 분의 전문가의 의견이 일단은 현대산업개발로 일치가 됐기 때문에 이 종목을 사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LX 하우시스 이 종목에 대해서 가격 전략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님, 네. LX 하우시스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저는 LX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뭐 주택 관련된 것도 있지만 이제 지금 부동산 공급 이제 정책이 있습니다. 3기 신도시가 이제 또 일단 착공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좀 건조하게 좀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에는 또 인테리어가 또 항상 뭐든지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이 정책 관련돼 있을 때 한번 꼭 보시면 되고 목표가 46,000원 정도 보시면서 하시면 될 건데 지금 좀 약간 흐름이 좀 일단 하방으로 좀 많이 쏠리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예. 이게 저점이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한 번 더 내려갈 구간이 남았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주택이라든지 예. 이쪽 관련 인테리어 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번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그냥 계속 그냥 조금씩 매집하는 구간으로 가야지 네. 어쩌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LX 하우시스 살펴드렸습니다. 목표 주가는 46,0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일단 올라가는 종목은 HDC 현대산업개발이 되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다시 또 8강의 3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강의 3라운드 대결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의 그 친환경 쪽이죠. 대기 오염과 관련해서 또 에코프로 HN 이 종목이 솟구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맞붙는 상대는 대동전자, 3D 프린터 관련돼서 많이 언급되는 종목인데 무상증자 이슈까지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 급등세 나오고 있는 두 종목 간의 대결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김영호 전문가님, 네. 둘 중에 어떤 종목 갈까요? 에코프로 H입니다. 에코프로 HN이요. 네.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의 선택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에코프로에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두 분 전문가의 의견이 계속해서 일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김영호 전문가님. 네. 근데 이 대동전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만 붙으면 정말 굉장하지 않았습니까? 퍼포먼스가? 네, 그렇죠. 이 종목도 약간 엮여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골라주지 않았다라는 건 이제 무상증자 이슈 쪽은 끝물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무상증자 이슈들 지금 네. 권리락 떨어지는 애들 보면은 상한가 가는 애들도 있지만 네. 다 상한가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많이 빠집니다. 주가가 네. 첫날에 이제 많이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예. 그래서 대동전자는 지금 기대감 때문에 가고 있는 거고 같은 뭐 비슷한 종목으로 이제 조선선제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런 종목들은 이제는 좀 그만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충분히 이제 많이 시장에서 많이 이제 그거를 사용했다 이렇게. 무상증자로 상한가 터지고 이런 거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뭐 예전 같으면 이제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조금 많이 기업들이 활용했다기보다는 진짜 주주 환원 정책으로서 한번 시도를 했다고 보는데 요즘에 하는 무상증자 네. 보면은 조건만 되면 그냥 무조건 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뭐 네. 무상증자 이슈로 몇 원상이 나오고 이런 네. 일들이 터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징들을 보면은 이미 시장에서 이슈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무상증자까지 같이 이렇게 빵 하고 터트리면서 네. 그 주가의 그런 블람핑을 일으키는 그런 무기로 한번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힘들다고 봅니다. 지금은 아니다. 네, 그래서 대동전자는 이제 펀더멘탈로 다시 한번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단계로 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지금 제가 고른 종목이 에코프로 H에는 그냥 예. 계약으로 꾸준히 이렇게 주가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이제 친환경 쪽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미국의 인프라 법안 때 시절에 이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 그린 부양안에 대한 법안들이 통과가 되면서 한국 기업에 대해서도 그런 수주들 낙수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에코프로 H 같은 경우 지금 전날에 현대제철이랑 선택적 촉매 저감 설비 도입이라는 부분을 위해서 229억 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이랑은 이제 온실가스 감축 설비 공급을 통해서 217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예. 이 말은 뭐냐면 기업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거래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는 이 탄소 저감에 대한 부분들을 지키지 않으면 거래가 네. 되지 않습니다. 이게 돈을 벌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이걸 지키지 못하면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특히 한국 기업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지금에서라도 기준을 맞추기 위한 노력들을 발빠르게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에코프로의 H에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저는 많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최인호 전문가께서 골라주신 이유는 어떨까요? 비슷한가요? 일단 아니 저는 주가가 일단 매력적입니다. 지금 5분의 1 완전 반에 반토막 네.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진입 구간에서 상당히 용이하고 예. 지금 뭐 코로나니 근데 전쟁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언젠가는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탄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 뭐 이렇게 관련된 이런 쪽에 탄소 배출이라든지 상당히 그쪽으로 부각이 사실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네. 여러 가지 악재들이 터지면서 지금 시장이 좀 약간 좀 이상한 형태로 좀 돌아가고 있는 이제 신성장으로 가야 되는데 네. 구도태를 하는 형태의 좀 돌아가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예. 좀 이렇게 시각이 좀 많이 좀 봐지고요. 저 에코프로 이번 HN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이렇게 시청자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이 회사 뭐 만드는데 하면 뭘 만들어야 돈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LG 디스플레이 공장 같은 데 가면 하얀색 우주복 같은 거 입고 들어가면 예. 공기를 쫙 해서 먼지를 털어내면서 그 먼지를 필터하는 그 필터기 만드는 회사지 않습니까? 예. 그런 회사라고 딱 생각하면 그러면 모든 게 이제 환경, 네. 먼지 이런 거 여기서 탄소 다 연결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기업을 잘 모를 때 그 시각적인 효과가 왜냐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예.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지금 주가는 진짜 너무 많이 빠져 있다는 점. 네. 그다음에 이 주가는 지금 우크라이나, 코로나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강달러세에는 사실은 맞지 않는 종목이에요. 예. 그렇지만 미래를 본다면 내가 이제 지금 너무 종목들이 왔다 갔다 너무 힘들다. 너무 갈 때마다 항상 물리고 항상 손절해야 될 구간이다. 그러면 그렇죠. 차라리 2, 3년을 한번 길게 보신다면 차라리 저는 이런 종목 같은 네. 무조건 그냥 강하게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길게 봐도 괜찮을 만한 종목으로 꼽아주신 에코프로 HN입니다. 자, 두 분 전문가의 의견이 이번에도 일치했거든요. 자, 시청자분들은 계속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그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선택은요. 이번에는 만장일치로 가는군요. 에코프로 HN의 인기 확실합니다. 87% 가져갔고요. 대동전자는 13%만 가져가게 됐습니다. 에코프로 HN이 바로 사각으로 진출하게 되겠고, 대동전자는 가격 전략 한번 챙겨볼게요. 자, 김영호 전문가님, 네. 가격 어떻게 보실까요? 대동전자는 이제 11,000원 제가 잡았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잡아서 어떻게 매매를 하셔라 이런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주 짧게 잡았고요. 오늘도 나왔던 가격이네요. 네, 11,000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대동전자가 만약에 무상증자가 확정이 된다 한다면 그날 당일에 눌림목 자리에서 한번 들어갔다가 3%에서 네. 5% 정도 수익 나오는 그런 정도. 그리고 만약에 권리락 떨어진다면 권리락 떨어진 날에 또 그때도 이제 시가가 높이 안 올라간다면 이제 3%에서 5% 정도 수익 보고 나오는 그런 전략만 취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신규 진입은 추천은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동전자는 목표 주가 11,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 종목이 급등락이 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잘 세심하게 좀 대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겠고 8강의 3라운드 그 대결의 승자 에코프로 HN이 4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8강의 4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4라운드입니다. 일단 현대해상 보험주 하나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그룹의 사업구조 개편 때문에 많이 이슈가 되는 종목입니다. 한화가 올라왔습니다. 현대해상 대 한화의 대결 지금부터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님, 네. 둘 중에 이번에 어떤 종목 가실까요? 예, 저는 하나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화, 알겠습니다. 자, 솟구치고 있는 한화로 가주셨고요.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 가주실까요? 하나로 갔습니다. 한화로. 네. 오늘은 8강의 4라운드까지 모두 다 의견 일치를 보이시는 두 전문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최인호 전문가님. 예. 일단은 한화를 올려보겠고 현대해상을 비롯해서 이 보험주들 쪽으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지금 궁금하네요. 일단은 국내와 지금 미증시가 금리가 미금리를 보면 이제 역전 현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하늘에서 일단 금리 조정은 분명히 안 보도 일단은 좀 들어갈 것 같고요. 일단 올해 상반기 일단은 동기를 봤을 때도 한 23% 증가한 이제 한 3,068억 정도 예. 일단은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 한번 여러 번 드렸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왜냐하면 물류적인 부분, 특히 자동차 해상의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지금 강달러서 왜냐면 다 해외 물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달러 결제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서 차익 실현적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해상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금리 인상이 약간 수혜적인 부분으로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네. 봤을 때는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보험주들의 매출적인 신장세는 그냥 저는 약세권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럼 왜냐하면 재작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손해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규 보험도 많이 들고 많이 이렇게 했다고 저는 봐지는데 예. 이제 가면 갈수록 약간 좀 주춤한 거는 시장 흐름 따라 좀 주춤한 건 있다고 봐지고 네. 하나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요즘 계속 지금 하나가 지금 지주사들이 그러니까 지주회사가 계속 지금 변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큽니다. 왜냐하면 정밀 기계를 인수해서 기계사 부분을 강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뭐 달나라서 자기들이 항상 말하는 뭐 로켓이라든지 그렇죠. 뭐 우주선 같은 거 왜냐면 기계가 정밀 기계가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한국에 그렇지 않습니까? 기초과학이 안 되면서 공학은 발달된 것처럼 그러니까 기초인 정밀 기계를 하나에서는 먼저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네.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고 일단은 성장세적인 부분이에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렇죠. 이슈적인 부분, 뭐 달 탐사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항공 분야에도 하나가 항상 이게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예. 작년에는 효성이 있다면 올해는 하나라고 저는 좀 봐지거든요. 네. 근데 지주회사가 보통 이 타이밍에 빨리 성장을 하지 않으면 그 지주회사, 국내 지주회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평가죠, 만년. 저평, 항상 밑에 바닥을 좀 누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하나가 한번 좀 한 단계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께서도 하나 골라주셨는데 그 이유 한번 자세히 들어볼게요. 최근에 이슈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지금 뭐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이 하나의 그런 기업 가치를 제고를 시키려는 그런 모습이 저는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도 그렇고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 상승 탄력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지금. 그렇죠. 예. 일단은 이 주주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지배구조가 복잡하면은 아무래도 투심이 많이 떨어지고 맞아요. 그리고 지배구조가 깨끗하지 못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이 또 다른 그런 의구심을 많이 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가 같은 그런 그룹사 계열사로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저는 더 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는 물론 이제 예전에 오너 리스크도 잠깐 있었지만 그 부분을 좀 다 제외하더라도 방산주 쪽에서 방산주와 그 항공우주 쪽에서는 아무래도 탑 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현대해상도 저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네, 지금 상반기 일단 호실적을 발생을 시켰는데 2분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마 호실적이 될 거다라는 예상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지금 재확산이 되면서 반사적 수혜가 가능합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자동차 손해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물어줄 돈이 없다는 거죠. 네.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 현대해상의 주가를 좀 방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시장에서도 좀 해치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 하지만 이제 하나의 요즘 재료가 네.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워낙 강해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대 현대해상의 대결 두 분이 또 입을 모아 하나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지금부터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 이렇게 가나요? 하나가 93% 정말 아주 압도적인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자, 하나가 일단 4강으로 올라가겠고요. 현대해상에 대해서는 김영호 전문가께서 가격 전략 간단히 좀 짚어주실까요? 네, 35,000원 목표가 일단 보고 있습니다. 예. 35,000원 보고 있고 이런 시장에서 그나마 이런 보험주들 금리 인상의 기대감도 한번 싣고 있기 때문에 그 네. 부분 좀 고려를 해서 안정적으로 들고 갈 수 있다. 그 부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해상 목표 주가는 35,0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4강으로 올라가는 종목 하나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4강의 1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1라운드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화제를 단연 모으고 있는 로봇주 중에서 RS 오토메이션이 올라와 있고요. 자, 그리고 건설주 많이 힘들었는데 다시 조금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의 대결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RS 오토메이션 대 HDC 현대산업개발.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주로 많이 좀 주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의 선택은 어떠신가요? 저는 RS 오토메이션입니다. 알겠습니다. 드디어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자, 로봇 대 건설 하기는 좀 다른 종목군인데, 자, 최인호 전문가님, 건설로 가주신 이유, 오늘 장의 화제인 로봇보다 건설이 낫다는 의견이십니까? 오늘만 로봇가 좀 가고 오늘만? 예, 왜냐하면 지금 정책주기 때문에 정책주를 예.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일단은 국가의 나가는 비전이나 일단은 행정적인 부분이
일단은 경제도 일단은 제일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지금 대통령 지금 90일도 채 안 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 같은 경우에 네. 지금 계속 이제 앞으로 건설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이 부양 사업에 항상 초점을 두고 교육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그쪽에 초점을 두지 않은 이상은 진짜 주가에 이렇게 상승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거라 좀 봐져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눈에 좀 띄지 않았던 HDC 현대산업계가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에 한번 관심을 주면서 오히려 이때 탄력을 받을 때 조금이라도 한번 중장기 섹터에서도 한번 포함시켜서 수익을 네.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HTS 현대산업개발을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님,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이 건설주, 뭐 장기간으로 좀 길게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해서 골라주셨는데 로봇주로 가주신 명확한 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건설주와 로봇주를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더 갈 수 있는 게 이제 로봇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폭발력일까요? 네, 재료에 대한 폭발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제 삼성의 정책이 더 세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2030년이라는 그런 좀 막연한 그런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네. 멀고 먼 숫자니까요. 근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특성상 올리기 쉬운 섹터는 저는 로봇이다. 명분이 그만큼 좀 성장이라는 그런 기반 하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RS 오토메이션은 시가총액은 물론 뭐 HDC 현대산업개발에 비해는 작지만 네.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그만큼 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은 아직도 그래도 머릿속에는 아직은 좀 남아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투심적인 부분에서 저는 주가는 바닥이라고 생각은 하나 여기적인 부분에서 좀 불안한 요소들이 있다. 그러면 리스크를 제거하는 측면에서 저는 차라리 RS 오토메이션을 고르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로봇 대 건설, 삼성 대 정부일까요? 자, 쉽지 않은 대결일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의견도 엇갈린 만큼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아마 다양하게 좀 나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어땠을지 지금 그 결과를 띄워보겠습니다. 어떨까요? 오! 야, 이 로봇의 인기. 역시 오늘 장에서는 워낙에 로봇이 강합니다. RS 오토메이션으로 많이 좀 옮겨간 모습이고요. 시청자분들은 가볍게 RS 오토메이션을 골라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이 나뉜 만큼 시청자분들이 골라주신 RS 오토메이션을 바로 결승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쉽게 떨어진 HDC 현대산업개발 이 종목에 대해서 가격 전략 챙겨드릴게요. 최인호 전문가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가격 전략? 자,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지금 차트를 보시다시피 조금 밑으로 많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네. 일단 추세는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데 거래량이 근데 거의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인 게. 근데 일단은 단기, 장기 다 가능하니까 이제 저점이라 생각하시고 일단 저는 한 14,000원, 14,000원 정도 구간이 목표가로 좀 봐지고는 전고점 정도 네. 위에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길게 한번 보시면서 왜냐면 정책주라든지 건설은 일단 사이즈와 규모라든지 이게 다릅니다. 그리고 건설 하나가 아니고 그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많은 이 포괄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계산하셔야지 이게 주가의 흐름도 더 빨리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HDC 현대산업개발 뭐 단기로도 장기로도 다 볼 수 있다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일단은 14,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 점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결승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RS 오토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강의 1라운드 마무리 짓겠고요. 4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강의 2라운드 대결입니다. 지금부터 살펴드릴 종목 에코프로 HN이죠. 친환경 관련 업체입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 굉장한 상승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하나그룹의 지주회사 한화인데요. 지주사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사업구조 재편으로 굉장한 주가 상승탄력을 마찬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종목 간의 대결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님, 네.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 가실까요? 어렵네요. 어렵죠. 네. 4강이 오늘 좀 불이 붙습니다. 네, 저 에코프로 HN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우 전문가의 선택은 에코프로 HN이고요.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께서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골라주셨을까요? 저는 하나로 가겠습니다. 한화로, 네. 자, 4강에서는 의견이 이렇게 나뉘는 모습, 그만큼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프로 HN 대 한화 두 분의 의견은 좀 나뉘었거든요. 한 분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님, 네. 에코프로 HN이 하나보다 나은 이유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나은 이유라고 하니까 사실 더 말씀드리기가 고민이 되는데 하나 에코 네. 그룹과 이제 하나의 그룹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성향이 많이 다르죠. 네, 좀 성향이 많이 다르긴 합니다. 에코그룹은 이제 2차 전지 뭐를 필두로 해서 친환경 쪽으로 가는 부분이고, 그렇죠. 어쨌든 전기차나 2차 전지나 다 친환경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우주 그리고 방산을 주로 영위를 하는 기업이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 솔루션이라는 뭐 신재생 에너지 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긴 한데, 하나라는 그런 지주회사의 아무래도 특성상 저는 좀 그게 걸려서 역시 만년 저평가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 극복하기 쉽지 않다고 보시는군요. 네, 만약에 하나의 그런 부분들, 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추가가 되어 있다면, 즉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솔루션, 하나 디펜스 이런 종목들이 이 하나 기업 가치에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다 이제 지배구조상 나눠져 있잖아요. 뭐 네. 지금 개편을 하고 있긴 한데 지주 회사상의 특성상 좀 주가는 아직 좀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좀 못 그렇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에코프로의 H에는 지금 계속 꾸준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은 이제 재료 한번 치고 올라가면은 굉장히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에코프로 HN이 저는 좀 개인들이 이제 부담 없이 진입하기에는 더 예.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61평의 그런 저항을 계속해서 받다가 네. 오랜만에 60평 지지를 딱 시원하게 받고 올라갑니다. 네,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차트적인 심리적인 부분도 많이 작용을 한다는 건데, 저런 경우에는 이제 엠파로 좀 상승세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봤을 때 61평을 다시 내려오면은 그때 이제 지지 삼아서 한번 진입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인호 전문가께서는 한화를 또 골라주셨거든요. 만년 저평가 벗어날 수 있을 거라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왜냐하면 그 하나라는 네. 그 지주회사가 이는 원래 지금 하나는 그냥 네. 금융회사라고 보면 돼요. 왜냐 하나생명을 가지고 있는 금융을 갖다가 이렇게 일단은 모든 금융을 가지고 있는 어떤 종목이라고 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약간 성향이 다르다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금융업을 거의 한다 보시면 네. 돼요.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시작했고 있는데 지분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세 개가 강해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같이 한꺼번에 올라가게 되면 동반 상승하는 여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면 뭐 대한항공이면 진해가 같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동일한 어쩌면 그 성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는 한 2,400포인트를 이제 좀 올리면 같이 움직이는 바스켓 매매 같이 이렇게 테마속으로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때 예. 이제 하나가 이제 조금 올라가면 같이 하나도 같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있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게 그룹사를 사는 게 오히려 보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지고요. 안정적으로? 예, 안정적으로 나쁘지 않고, 지금 하나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 하나 이 그룹 이 지주사가 지금 모든 걸 다 일단 다 핵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 여기서 일단은 모든 게 헤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기 네. 때문에 단기간으로 이렇게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으로서도 상당히 좀 괜찮다고 저는 봐지네요. 알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HN 대 한화의 대결입니다. 두 종목 다 기세가 최근에 너무 좋거든요. 시청자분들은 그럼 어떤 종목으로 표를 주셨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죠. 어떤 종목입니까? 네, 에코프로 HN 정말 숨죽여왔던 종목 많이 솟구치다 보니까 이 인기도 바로 반영이 되네요. 61% 득표를 했고요. 바로 이 종목이 오늘장 결승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쉽게 떨어진 한화에 대해서는 최인호 전문가께서 가격 전략 좀 잡아주시죠. 네, 일단은 하는 금리 인상 시 수혜주로 저는 또 같이 봐집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하나생명이 있기 때문에 일단 생명 일단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봐주고요. 예. 일단은 구조적인 개편도 일단은 이 지금 지주사로서 좀 나쁘지 않다고 봐주고 일단 가격은 3만 원 보여지는데 일단은 한번 이렇게 한번 하락했던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뭐 전고점까지만 보더라도 충분히 수익권이라고 좀 봐지기 때문에 예. 단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이 종목이라고 좀 봐집니다. 네. 자, 한화 살펴드렸습니다. 목표 주가는 3만 원까지 잡아주셨으니까 이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한화 아쉽게 좀 떨어졌습니다. 결승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에코프로 HN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대망의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결승의 대결로 옮겨가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바로 결승전의 대결입니다. 오늘장 불타오르고 있는 로봇주죠. RS 오토메이션 대 환경 관련된 업체입니다. 에코프로 HN 주가 상승 탄력이 정말 대단한 종목들 간의 대결이죠. 지금부터 결승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김영호 전문가님 둘 중에 어떤 종목 가주실까요? 어렵네요. 쉽지 어렵습니다. 않죠. 네. 에코프로 HN 가겠습니다. 에코프로 HN이요. 네. 자, 김영호 전문가의 선택은 에코프로 HN으로 갔고요.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네, 에코프로 H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승전에서 다시 한번 의견이 일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님, 네. 로봇주 오늘 워낙에 강하고 아까 전에 4강전에서도 로봇주를 골라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HN이 더 선택을 해주셨어요. 나은 이유가 있나 봐요? 아무래도 일단은 지금 선별 작업이 일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일단 시세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로봇주어다 같은 경우 내일 시세를 좀 지켜봐야 되고 만약에 RS 오토메이션이 지금 윗꼬리가 좀 크게 달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윗꼬리가 크게 달려 있어서 아무래도 이 부분이 좀 매물대가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즉 저항이 강하게 작용을 네.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일단은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로는 에코프로 HN이 저가 매집을 하기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 이제 탄소 관련주로 해가지고 상승가 굉장히 좋았었던 종목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한 그런 테마적인 재료는 소멸이 됐고 이미 다시 한번 주가의 펀더멘탈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매집해 가면은 에코프로 H는 좋은 종목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RS 오토메이션은 좀 더 확인할 작업이 좀 더 필요하다. 네. 무작정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아니다. 차라리 들어갈 거면 61일평의 지지선을 참아서 좀 밑에서 잡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HN 골라주신 김영우 전문가의 의견을 먼저 들어봤고요.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이 종목 골라주신 저는 이유는요? SDM 탄소 배출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원래 SDM으로만 문제가 탄소 배출거리 머릿속에 박혀 있는 종목이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가 장치라든지 크린룸 같은 지금 공장 같은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이렇게 우주 복잡 입고 나오는 그런 모든 필터링을 다 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캐시는 그쪽 부분에서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수출적인 부분도 지금 타진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케미컬 필터 관련 사업으로도 지금 계속 꾸준히 계속 하고 있으니까 지금 미래 성장 동력성으로서 상당히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이 종목을 보진 않고요. 좀 길게 한 2, 3년 길게 코로나 이후 시점까지 길게 보는 종목이라 저는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HN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셨거든요. 자, 두 분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가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HN 골라주셨을까요? 자, 마지막 결승전의 대결 시청자의 선택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네, 역시 로봇주가 상당히 선방을 했지만 그래도 47% 가져갔고 에코프로 HN이 조금 더 근소한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시청자의 선택도 에코프로 HN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로 등극한 종목은요, 바로 에코프로 HN이 됐습니다. 역시나 친환경의 시대죠. 에코프로 HN 최고의 미인주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고의 미인주 자리를 차지한 에코프로 HN. 이제는 가격 전략 먼저 체크를 좀 해볼게요. 자, 먼저 최인호 전문가님, 네. 이 종목 가격 전략 보시죠. 저는 목표가 6만 원을 보고 있고요. 예. 일단은 오늘 또 공급 계약 공시가 나온 게 있네요. 이게 현대제철에 228억 나온 게 있으니까 일단은 한번 꾸준히 한번 보시면서 요즘 환경이라든지 미세먼지 이쪽 관련 종목들이 좀 꾸준히 한번 좀 올라올 거로 예상됩니다. 예. 테마가 좀 많이 지금 순환주로 돌기 때문에 좀 새로운 테마들이라든지 우리가 잊혀진 테마들이 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시장 관심 있게 보면 충분히 수익권에 도달할 수 있는 부분 많을 거라 보고요. 일단은 6만 원으로 보고 예. 1차 목표가 6만 원으로 보고 장기적 네. 장기적인 종목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네. 최고의 미인주 에코프로 HN 목표 주가 어디까지 저도 보세요? 마찬가지 6만 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6만 원. 네. 자, 의견 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에코프로 HN은 6만 원으로 두 분 다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아쉽게도 준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RS 오토메이션 요 종목에 대해서도 가격 전략 좀 잡아주실까요? 네.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 17,000원 보고 있습니다. 17,000원이요? 네, 17,000원. 네. 네, 17,000원 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밑꼬리가 좀 거래량은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네. 밑꼬리가 좀 많이 달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유의를 해서 한번 지켜봐야 됐고 그만큼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굉장히 많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예. 저는 차라리 이런 종목들은 아래에서 잡는 게 낫다. 61일평을 지지를 받는지 테스트를 하고 잡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에코프로 HN 오늘의 미인주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두 분 다 6만 원으로 목표 주가 잡아주셨고요. 자, RS 오토메이션은 김영호 전문가께서 17,000원으로 목표가 잡아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장 이상의 월드컵은 최고 미인주 자리 바로 에코프로 HN이 차지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그러면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